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고요. 그 야구 선수 김하성 선수로 제일 유명한 도시죠. 샌디에고라는 미국 도시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방문 교수로 와 있습니다. 저는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면요. 제가 사실은 유튜브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참 많은 질문을 받았던 주제를 오늘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다이소 관련된 질문인데요. 다이소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그런 곳이죠. 국민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 사랑을 받고 있고, 연매출이 3조 원에 이르고, 전국의 매장이 1,500개가 넘는, 그리고 다루는 제품 종류가 3만 개가 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자꾸 이런저런 이제 논란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저한테 하시는 질문들이 이게 혹시 그래서 좀 불안하다. 이거 쓰면서도 좀 불안하다. 혹시 그래서 이 제품은 괜찮은지, 저 제품은 괜찮은지 등등의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논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일명 아기 욕조 사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때 전국이 떠들썩했거든요. 당시 프탈레이트 가소제, 굉장히 유해 물질입니다. 그것이 기준치에 무려 600배가 넘는 것이 이제 검출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고, 실제로 이게 국민 욕조다 보니까 실제 많은 이들이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아이를 목욕시켰던 집에서 아이가 황달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또 그 외 피해 사례들이 발견이 돼서 실제 정부와 당시 다이소 측에서 적절한 그때 조치를 취했던 그런 사건이었었죠. 아무튼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잊혀질만 하면 갑자기 또 다른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작년 2월입니다. 일명 그 중국산 디즈니 종이 빨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여기서 이거는 그 식약처에서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식약처에서. 왜냐면 이게 빨대잖아요. 빨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입에다 물고 우리가 음료가 지나가다 보면 혹시 빨대에서 유해물질이 있다면 그 음료에 딱 녹아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검사를 했는데 비휘발성 물질이 이제 검출이 됐는데, 검출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검출은 될 수 있어요. 미량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으면 우리 몸속에 너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치라는 걸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설정해 놨는데 당시 이 빨대에서 무려 기준치의 16배가 넘는 물질이 검출이 돼서, 이 비휘발성 물질 중에 위험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어떤 여러 가지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역시 또 다이소 측에서 여러 가지 또 명예적인 측면에서도 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었죠. 자꾸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다이소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꾸 이런 일이 터지니까 결국 어떤 일을 조치를 취하냐면 작년 10월에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엔 다이소가 직접 검사를 해요. 식약처한테 맡겨놓은 게 아니라 직접 검사를 한번 해봅니다. 자기네들이 팔리는 제품 중에 혹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검사를 했더니 실제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바로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검출이 됐고, 이 욕실화에서 또 유해한 가소제가 검출이 됐는데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이 돼서 또 회수 조치했던 그런 사건이었고, 근데 역시 이게 뉴스화되면서 또 많은 이들이 또 불안하게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런 일이 자꾸 주기적으로 터지니까 내가 쓰는 제품에서 혹시라도 유해한 것이 나오진 않을까, 이것이 혹시 우리 아이 몸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드는 건 사실이었죠. 자, 그럼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자꾸 터지느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싼 것이 비지떡여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이소 제품들이 싸잖아요. 저렴하죠.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외에는 팔지도 않죠. 그래서 이게 싸서 이게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왜냐면 값이 싼 이유는 그거잖아요. 박리담의 형태이기 때문에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10,000원짜리 두세 개 파는 것보다, 그죠? 1,000원짜리 차라리 이익은 좀 적더라도, 개별 이익은 적더라도 그 1,000원짜리라도 몇십 개, 몇백 개, 또 몇천 개 팔아버리는 게 훨씬 전체적인 총이익 측면에서 더 낫기 때문에 그 전략을 쓰는 거죠. 물론 만들 때 대량으로 찍어내고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납품할 수가 있는 거지, 싼 것이 비지떡이다라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또 제가 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이소에 지인은 전혀 없습니다. 다이소로부터 광고 받은 것도 없고요, 역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는 제 아는 지인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 중에서 이 다이소에 납품하려고 시도했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기업이 있었는데 전부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여러분 여기 납품하는 거 되게 까다롭습니다. 당연히 그냥 뭐 가격만 맞으면 납품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관련된 시험 성적서 시험 성적도 내야 되고, 당연히 단가도 당연히 맞춰야 되고, 납품할 수 있는 그 수량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를 뚫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이소 납품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초기 검증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품질이 인정받은 것만 납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오해는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아. 품질을 검증을 된 건데, 그럼 왜 이런 사건이 터지느냐, 의아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이유의 시험 성적서 때문인데, 무슨 얘기냐면, 1번과 2번의 그 확률 때문에 그래요. 먼저 초기,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다이소에 당연히 납품하고 싶어요. 왜냐면 전국 매장이 1,500개가 넘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납품하려면 기준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원래 A라는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려고 하는데 시험 성적서 받을 때 B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B로, 전혀 관련 없는 B로 어떤 시험 성적 발급해주는 기관에, 분석 기관에 맡겨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멀쩡한 깨끗한 시험 성서가 나오겠죠. 뭐 다 미검출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제출하는 거죠. 마치 A 제품이 그 시험 성적서인 양 제출해버리면 다이소 측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죠. 속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국민들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그럴 가능성이 많진 않지만 완전 배제할 수도 없어요. 근데 확률상 이거 완전 범죄잖아요. 완전 범죄이기 때문에 확률상 높지는 않긴 합니다. 1번은. 근데 그 가장 큰 확률은 뭐냐면 바로 2번입니다. 이 중간 과정. 그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다이소를 뚫었어요. 이제 물건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납품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매해 인건비가 줄 수가 있나요? 인건비는 줄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늘어납니다. 예.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면, 근데 우리가 납품가는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느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늘어나죠? 그 이외의 기타 비용들, 뭐 전기세 값도 줄지는 않잖아요. 늘리면 늘었지, 전기가스 값이. 그 다음에 해외 수입하는 원료비. 여러분 최근에 환율 급등했다고 건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 수입하는 물건 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다면 보면 납품가를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팔수록 적자나면 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팔트 하나당 10원이라도 남아야지 물건 생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회사에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그 제조원가를 낮추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조원가를 낮추고 싶어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는 열을 가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열을 가해서 가공해서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열을 쓰면 전기세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차라리 가수세를 집어넣는 거예요. 가수세를 집어넣고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을 하게 되면 그 제조 원가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다이소 납품가도 맞출 수가 있고,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그걸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자, 이게 물건이, 그럼 제조 과정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게 중간에 그럼 시험 성적서를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앞서 같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주로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 당연히 다이소가 책임 아니냐. 그러니까 납품회사가 잘못을 해도 다이소가 상시 검사를 하면 이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안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 쉬운 문제가 아니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이소에서 다루는 제품 종류가 3만 종이 넘어요. 3만 개, 그러니까 전체 제품 개수가 3만 개가 아니라 종류만 3만 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한 건에 대한 분석료를 제가 대략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실제 100만 원은 아닙니다. 100만 원 더 돼요. 제대로 다 검사하면요, 여러분들 몇백만 원 됩니다. 몇백만 원. 한 1000만 원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대충 제가 계산한 5, 600만 원 최소한 들어가요. 자, 그러면 그냥 최소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모두 검사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1년의 분석료만 3,600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이소가요, 1년 매출액이 3조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은 3천억 원 전후예요. 영업이익이 3천억 원 전후인데, 분석료로 3,600억 원을 쓰면 적자 기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적자 누적되면 다이소 매장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다이소 측에서 선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선별해서 확률이 높은 것들, 그러니까 유해물질 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것들을 선별해서 수시로 검사하는 건 다이소의 책무죠. 당연히 해야 될 책무고요. 두 번째 뭐냐면 또 다이소에 신경 써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시험 성적서 항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그 영세업체가 양은 냄비를 납품해요. 양은 냄비를 납품하는데, 납품하면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죠. 뭐, 부탈레이트 가소제 미검출, 뭐, 비스페놀 A 미검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제출을 해요. 그럼 만약에 거기 관련된 MD 분들이 다이소에서, 다 이렇게 유효하다고 알려진 게 미검출 되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목별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뭐, 캔 제품이면, 비스페놀 A가 있는지 없는지 꼭 볼 줄 알아야 되고, 지우개를 납품하는 회사라면, 지우개 제품이라면, 포탈레이트 가소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제품별로 맞는 그런 항목이 있는지, 제대로 기재가 됐는지를 볼 줄 아는 그런 전문 인력도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정부도 좀 도와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뭐 모니터링 강화하고 처벌 기준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다 사후 대책일 수밖에 없고요. 그건 오히려 그거보다 제 생각에는 사전 대책으로서 바로 이 세 번째 이 파란색 칠한 겁니다. 중소기업들의 시험 분석료 지원하는 거 이게 저는 더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봐요. 사실 다이소에 납품한 업체들 보면 무슨 3M 같은 대기업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다 영세 업체들입니다. 영세 업체들이라 자체적으로 연구시설, 이런 연구소 같은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막 제조 공정이 바뀌었을 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들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외부 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이런 시험 분석을 좀 수시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만 지원해 주는 게 괜히 다른 어떤 세금 혜택이나 이런 혜택들보다 오히려 이게 더 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중소기업이 매출이 커지게 돼서 또 그렇게 되면 그게 회사가 또 나중에 아마존에 납품할지 어떻게 됩니까? 아마존에 납품해 전 세계로 팔리게 되면 매출이 더 증가하고 또 채용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선순환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자꾸 여러분 쓰시면서 가끔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소나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또 좀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우리들은 그럼 뭐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팔리는 종류가 3만 개가 넘다 보니까 다이소가 일일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시로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고 정신 뭐 저도 다이소 당연히 이용합니다. 당연히 이용하고요. 여러분도 이용하실 때 혹시 쓰시다가 조금이라도 어떤 불편한 것들, 이상한 것이 발견되면, 이게 좀 저렴하니까 뭐 다시 사지 뭐, 이런 생각보다, 오히려 그걸 바로바로 신고한다든지, 다이소 매장 가서 신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자꾸 신고를 해서 하게 되면, 다이소에서 특정인 그 품목에 대해서 더 자주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오히려 좀 문제되는 제품 바로바로 그 다이소 매장에 퇴출되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은 뭐 아주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좋은 제품들이 싸게 많이 팔다 보니까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 뭐 다이소 당연히 도움이 되고, 관련해서 거기 안에 판매하는 그 회사들이 잘 나가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좋은 거거든요. 다 모두가 좋은 거기 때문에 또 우리 다이소 정부도 우리들 셋이 많이 다 노력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 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는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